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국, 국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 이름을 중국이라고 지은 것일까요? 혹자는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지었다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중국의 아주 오래된 옛 문헌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자신들을 지칭할 때 중국 또는 국중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헌에 보이는 중국, 국중은 사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땅이지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쪽은 황량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견디기 어려운 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쪽은 북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푸른 녹지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기엔 좀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산맥들이 질비합니다. 나 혼자 또는 소수의 몇 명이 살기에는 산속 생활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역사는 개인 생활에서 집단 생활로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산속은 그리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물론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지요. 남쪽은 이처럼 보시면 산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날씨가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북쪽보다는 따뜻하지만 특히 여름이 되면 습하고 견딜 수 없이 덥지요. 그리고 서쪽을 보시면 산맥에 심지어 사막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에는 용이치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이처럼 넓은 평원지대가 존재하는 나라의 중간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국중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나라의 중간 지역이라는 개념이 중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협 소설을 통해서 중원의 무림고사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즉, 중원이란 단순히 나라의 한 가운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원이라는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죠.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이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침 그 중원 지역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이름이 화산이고 또 강이 있었으니 하라는 강의 이름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중원 땅을 화하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는 산이고 하는 강 이름이 아니다. 하는 지역명이고 화는 그 하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들의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화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화가 중국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화하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백의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듯이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화하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